광양의 한 임대아파트 입주민이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분양업체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입주 세대 중 절반가량이 우선 분양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에 출마한 후보들을 만나보는 데스크 인터뷰 시간. 오늘은 광양시장 김재무 예비후보를 만나 김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들어봤습니다. 고흥군이 농어촌 마을별로 떠도는 구전설화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합니다. 구전설화를 소재로 캐릭터와 인형극, 애니메이션 등을 제작해 문화관광산업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양의 한 임대아파트가 분양 전환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입주 세대 중 절반가량이 우선 분양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인데요. 이런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의 한 임대아파트. 임대 의무 기간이 이미 5년 전에 만료된 이 아파트는 최근 분양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설사가 전문 임대사업자인 전기산업에 분양권을 넘기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전기산업 쪽에서 이제 적격 부적격을 문자로 저희한테 알려주셨어요. 근데 알려줬는데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냥 당신은 적격, 당신은 부적격. 입주민들은 부적격 통지를 받기 전 우선 분양 자격 조건에 대해 설명을 들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기산업은 입주민들의 오해라고 반박했습니다. 분명히 공지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다 했다 그러더라고요. 담당 직원이 타이핑 한 거래요. 그래서 그분은 다 내용 설명해드리고 진행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거 행정 실수가 있었습니다. 네, 요런 문제가 있으니까 요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다 상담을 해드렸거든요. 입주민들은 해명 자료를 가지고 찾아갈 때마다 부적격 사유가 바뀌는 등 전기산업이 분양 전환을 해주지 않으려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여튼 뭘 많이 갖다 댔어요. 저한테 없는 주택을 있다고 했다가 또 나중에는 전입을 늦게 했다고. 그냥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저한테 내린 건 2013년 9월 30일 이후에 여기 아파트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이 아파트에서 우선 분양 부적격 판정을 받은 세대는 전체 세대의 절반에 이르는 200여 가구. 분양 전환 약속을 받고 들어왔더라도 중간에 입주했거나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었던 가구는 모두 분양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최초에 입주한 사람이 집을 반납하고 나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들어갔는데 그래서 부적격이래요. 최초에 입주를 하지 않아서. 현재 무주택이면 이제 거의 다 우선 분양 받았어요. 선착순 모집이면 이제 당시 무주택이면 받을 수 있다. 그 임대법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나 전기산업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구두 말고 계약서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현재 부적격으로 판정된 세대의 경우 우선 분양을 받을 방법이 막막한 상황. 입주민들은 해당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다음 달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전남 동부 지역에 모두 79곳의 사전투표소가 설치됩니다. 지역별로는 여수 27곳, 순천 24곳, 광양 12곳, 고흥 16곳으로 주소지와 상관없이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는 다음 달 8일과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정연복 광양시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무소속으로 광양시장 선거에 공식 출마했습니다. 정 후보는 지난 4년 동안 시민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다고 밝히고 어린이 테마파크, 중마금호곤역 해변공원 조성 등 핵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또 15만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선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행정의 달인인 자신에게 다시 한번 힘을 실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희 여수 MBC는 자치단체장 예비후보들에게 주요 공약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양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재무 후보를 만났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다른 후보와 비교해서 본인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3.15 자치라고 합니다.
중앙정부 예산 및 정책 지원이 7할의 비중을 가질 정도로 중앙정부의 힘이 필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작년 초 광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께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으로서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공약 제안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제안 설명에 적극 공감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대통령 공약으로 반영해 주셨습니다. 김재무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국회를 찾아 우리 광양의 몫을 당당히 요구하고 챙겨오겠습니다. 광양시의 주요 현안과 발전 공약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광양의 미래를 위해 신성장 동력으로 지역산업 구조를 다변화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인 광양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광양항권 첨단 신소재 산업 육성을 최우선적으로 완성하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마 당시 제철 산업 위주의 산업을 다변화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놓으셨는데요. 임기 내 가능하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과 유권자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조업을 기반으로 물류, 관광이 어우러진 융합 산업을 추진하여 지역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살아남을 밑바탕을 결국 제조업이라고 할 정도로 4차 산업혁명도 결국 사람이 경쟁력이고 제조업을 예면해선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광양의 신제조 부흥 시대를 열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 주 현안인 광양보건대학 정상화를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전라남도와 광양시가 재단 범위를 설립 후 재정 기여금 공동 출자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보건대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 수, 화, 관광벨트 조성과 이수진대교 광양 관광 자원화를 구축하겠습니다. 후보님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흥군이 지난 3년여 동안 지역의 구전 설화를 모았더니 무려 3천여 건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설화를 주제로 다양한 사업을 시도합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고흥군 두원면의 한 주택, 집 한가운데 커다란 바위가 있습니다. 일명 각시바위. 여기서 200여 미터 떨어진 곳에는 오매불망 각시를 바라보는 서방바위가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이들 바위에 얽힌 옛날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지난 2016년부터 이 같은 구전 설화를 수집 조사한 결과 보전 가치가 있는 것만 3,334건, 동식물과 지명, 풍속, 귀신이나 도깨비 등 소재와 주제도 다양합니다. 그 달을 건져서 떡이 되면 경나고 산다. 아이고 여가 맹당 짤다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혹은 이러는 너희놈들 나가 살았다라고 일어났겠냐 그놈들. 고흥군은 모든 콘텐츠의 핵심이 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지역의 문화 자산으로 갖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고흥 분청문화박물관 1층, 전국 어디에도 없는 설화문학실에는 고흥 전역에서 발굴해낸 구전 설화들이 체계적으로 정리, 전시돼 있습니다. 등장인물은 독특한 캐릭터로, 이야기는 인형극과 애니메이션으로, 그리고 책으로 엮어졌습니다. 고흥군은 특히 이 같은 구전 설화를 중심으로 지역과 마을 축제의 기반을 구축하고 문화 관광 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매년 10개 이상의 새로운 산업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화를 시킬 거고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화된 이런 자료들을 스토리텔링화해서 설화 산업의 정말 본고장이 고흥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지역과 지역민이 주체가 되는 구전 설화.
이제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를 넘어 지속 가능한 스토리텔링의 무궁무진한 자원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2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순천만 스카이큐브 추돌 사고와 관련해 운영업체가 대책 마련과 부상자 치료 등의 후속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카이큐브 운영업체인 순천 에코트랜스는 오늘 공식 사과문을 통해 이번 추돌 사고는 직원의 오조작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관계기관의 은행 승인이 났을 때까지 영업을 중단하고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어제 저녁 8시 50분쯤 순천시 별량면의 한 도로에서 마라톤 연습을 하던 47살 김모 씨 등 2명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운전자 45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치인 김 씨가 숨졌고 운전자 김 씨는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제보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27%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5분쯤 고흥군 도양읍 하와도 앞바다에서 9톤급 어선이 갯벌에 좌주됐습니다. 사고 당시 배에는 선장 74살 진모 씨 등 2명이 타고 있었고 경유 1000리터가 실려 있었지만 인명피해나 해양오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배가 수심이 낮은 구간을 지나다 갯벌에 걸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승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매립공사와 토지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광양 황금산단의 공사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광양 황금산업단지 조성공사와 관련해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73%에 그치고 토지보상이 지연되고 있다며 당초 지난해까지였던 공사기간을 2020년으로 3년 연장하고 유치업종도 목재나무 제품과 비금속 등 3개 업종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황금산업단지는 광양시 황금동 일원 112만 제곱미터 부지에 국비와 민간자본 2,954억 원이 투자돼 1차 금속과 금속 가공, 전기 공급업 등을 유치업종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간판 전문 제철소인 광양제철소가 기가스틸 고도화에 나섰습니다. 광양제철소는 10원짜리 동전만한 크기로도 10톤의 무게를 버틸 수 있는 고급 강제인 기가스틸 고도화로 미래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해 4월 광양제철소에 연간 50만 톤 규모의 기가스틸 전용 생산 라인을 준공한 데 이어 올해 초 냉영 공장 설비를 최신식으로 교체해 기가스틸 생산 증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상반기 공채 경쟁률이 29대 1을 기록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상반기 신규 직원 공개 채용 지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13명 모집에 모두 383명이 지원해 평균 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